안녕하세요. 문근사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제르미 레프킨의 엔트로피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3부는 책의 제5장 엔트로피와 산업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두 가지의 사항을 뜻합니다. 첫째,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보다는 그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엔트로피에 의해서 결국은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미래의 다른 사람들과 생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가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국민 총 생산은 국민 총 비용입니다. 오늘날 경제시장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이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유용한 에너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따라서 에너지원의 확보에 점점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됩니다. 그로 인해서 에너지 흐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이 에너지의 변환과 폐기와 관련된 비용이 끊임없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생산자의 입장에서든 소비자의 입장에서든 가격은 끝없이 상승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궁극적으로 어떤 환경의 엔트로피 상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어떤 환경이 엔트로피 극대점을 향해서 다가갈수록 에너지 흐름의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 활동의 비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스템 안의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에너지 흐름 전 과정에 걸쳐서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 사회의 주변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층에 있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쪼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사회는 빈민계층을 계속해서 에너지 흐름 밖으로 완전히 팽개쳐 버립니다. 결국은 실업이 증가한다는 것도 이 엔트로피 과정의 한 측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기계와 인간은 아무것도 창조하지 못합니다. 인간과 기계는 기존의 가용한 에너지를 쓸모 있는 상태에서 쓸모 없는 상태로 변환시킬 수 있을 뿐입니다. 단지 그 과정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의 효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에너지 흐름이 점점 커지고 궁극적으로 사회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무질서도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진짜 식품보다도 합성된 인공식품을 더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마트에 가면 일회용 간편식들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간편식들은 식품 생산 기업들이 생산합니다. 각 개인이 조리하여서 섭취하던 에너지 분야에까지 대기업들이 비집고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 편의 식품과 가공식품은 사실상 인간을 더욱더 큰 엔트로피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식품 가공에는 각 단계마다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각 단계를 거쳐서 흘러갈 때마다 더욱 소수의 거대 기업들이 권력을 쥐게 되고 이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가 더욱 많이 소비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농업기술은 세계 농부들의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미국과 같은 식의 농업은 인간이 고안해낸 영농 방식 중에서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이 소 한 마리의 쟁기를 매서 밭을 가는 농부는 자신이 투입한 에너지 1칼로리당 10칼로리의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영농기계와 화학비료, 농약을 사용하는 농업은 식량 에너지 1칼로리를 생산하는데 거꾸로 10칼로리의 에너지를 소비해야 합니다. 이 비료와 농약은 모두 석유에서 얻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식품은
땅에서 자랐다기보다는 석유에서 자랐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문제는 같은 양의 식량을 생산하는데 매해마다 점점 더 많은 양의 석유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 많은 에너지를 농업에 사용할수록 전체 환경의 엔트로피는 점점 더 증가합니다. 또 1km의 고속도로가 건설될 때, 그리고 반짝이는 새 차 한 대가 출고될 때마다 전체 환경에는 엄청난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현대에는 도시 면적의 거의 절반 정도가 차량이 이동하는 도로와 주차장 등으로 쓰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및 재산상의 손실은 다른 모든 범죄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의 10배이며 모든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 수보다 자동차 사고로 죽은 사람의 수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도시는 화석 연료 시대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도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인구의 80%에 해당합니다. 고대 아테네의 인구는 5만 명 정도였고 바빌론은 10만 명이 약간 넘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활동한 피렌체의 인구는 5만 명,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정화를 그릴 당시의 로마의 인구는 5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국 독립전쟁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는 보스턴과 필라델피아였는데 둘 다 인구가 5만 명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메가시티는 34개에 이르고 그 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성기의 로마 인구는 10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고양시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를 지탱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식민화해야만 했습니다. 로마는 태양에 의존하는 농업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는 온 세상을 약탈해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는 주변의 농촌에서 얻은 자원이 아니라 가까운 이집트, 북아프리카 등지에서 약탈한 자원을 이용해 거대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 도시 로마를 유지하는 데 이용된 바로 그 방식이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결국 팽창할 대로 팽창한 이 거대 도시는 안팎으로 와해되기 시작했고 100만 명이 넘던 로마의 인구는 게르만 정복 이후 겨우 3만 명 남짓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국방비의 지출은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합니다. 왜냐하면 군사 분야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은 지급되는 반면에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시장에서 공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을 일반 시장에 내다 팔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라서 자동차, 냉장고, 기타 기계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계 각국은 전쟁과 전쟁 준비에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10% 정도를 투입합니다. 이 전쟁 준비는 인간 활동에서 가장 많은 엔트로피를 증대시킵니다. 왜냐? 미사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단 2가지뿐입니다. 파괴를 위해서 사용하거나 고물이 될 때까지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쪽이 되었든 그 미사일을 만드는 데 들어간 지구의 자원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 무기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쓸 쟁기를 빼앗아서 칼을 만들고 있는 꼴입니다. 컴퓨터가 사회 각 기능에 속속들이 침투함에 따라서 사회는 생존을 위해 점점 더 컴퓨터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 컴퓨터는 작업을 효율화시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컴퓨터화된 새 사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이 때문에 오히려 무너질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우리 사회의 시스템 전체 기능이
컴퓨터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컴퓨터가 다운되면 시스템 전체가 마비가 됩니다. 우리는 얼마 전 경험한 KT 통신구 화재로 우리 사회가 정보통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사회인지를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전력망을 통제하고 있는 컴퓨터 시스템이 파괴된다면 우리 사회의 모든 활동은 일시에 정지하게 됩니다. 인간이 기술의 볼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의료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의사들이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비해서 치료 과정에서 의사나 병원, 약품 또는 사용된 기계가 원인이 되어서 질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치료를 통해서 어떤 증상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서 더 심각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이유 중 일부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75 내지 80%는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나을 병에 걸렸거나 아니면 현대의학이 발명한 가장 독한 약을 써도 치료가 안 되는 병에 걸렸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수술도 하고 이런저런 약을 처방해 줘서 애시당초 환자를 병원으로 오게 만든 병보다 더 큰 문제를 환자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항생제는 박테리아를 무차별로 죽이기 때문에 인체가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미생물까지 파괴해버립니다. 항생제를 상습적으로 쓰면 걸리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질환에 시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항생제를 남용하게 되면 새로운 내성균이 증식하게 됩니다. 이 약품에 의해서 유발된 2차적 질병은 유방암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5명 중 1명은 치료받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에 걸립니다. 이런 환자들 중 30명 중 1명은 이 병원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많은 환자들의 경우 애시당초 병원에 갈 필요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 진정한 비극입니다. 이것으로 엔트로피 제3부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회인 4부를 방송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